지금부터 제5회 파이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넘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손상인입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오늘 넘파이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넘파이란 무엇일까요?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대규모 다차원 배열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 기본 자료 구조는 어레이로 되어 있고, 어레이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파이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부울 타입의 데이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보다 고차원 연산이 빨리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넘파이의 기능은 앞으로 데이터셋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이 판다스 모듈에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넘파이에 대해 이해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판다스를 다루실 때 큰 어려움 없이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넘파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넘파이 기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 어레이로 선언을 하고 기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인덱싱, 슬라이싱 작업과 서로 다른 넘파이 어레이끼리 통합하고 하나의 넘파이 어레이를 여러 개로 분리하는 작업, 그리고 모양을 변형하는 리쉐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레이끼리 연산할 때 같은 위치의 요소들끼리 연산시키는 기능을 지원하고, 어레이끼리 크기가 맞지 않더라도 계산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 요소들의 총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등을 구할 수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들만 접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파이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넘파이 모듈을 다음과 같이 임포트 해주고, 데이터 선언은 넘파이로 해주고 괄호 안에 리스트를 인풋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넘파이 어레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np-zeros, np-ones, np-linespace, np-arrang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넘파이 제로스는 모든 구성 요소가 0인 어레이를 생성하고, 넘파이 원스는 모든 구성 요소가 1인 어레이를 생성합니다. 이 두 함수는 인풋을 스칼라 또는 튜플을 받습니다. 스칼라 n을 받으면은 이젠 길이가 n인 1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제 튜플이면은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면 행이 a개, 열이 b개인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이 개수가 많아질 경우, 예를 들어서 3개면 3차원 배열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np linespace와 np arrange는 파이썬이 linespace와 arrange 함수와 일치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으면 np 제로스에 10이라는 이제 스칼라 값을 넣었는데, 이때 길이가 10인 1차원 어레이를 생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1에서 이제 4,2, 즉 4x2 어레이를 생성하라는 그 4,2 튜플 값을 이제 넣으면 4x2 이제 어레이가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파이 다음과 같이 넘파이 랜덤 모듈에 있는 함수로
어레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4,4라는 이제 인풋 값을 넣으면 4x4 어레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3,3이면 3x3 어레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랜드와 랜드 n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랜드는 이제 0부터 1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들이,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습니다. 즉 균일하게 랜덤하게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랜드 n은 이제 각 숫자가 이제 선별 추출될 확률이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숫자가 추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NPL 라운드를 씌운 이유는 이제 소수점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좀 간략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이제 대상 어레이와 소수점 n번째짜리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라운드 함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라운드 이것 컴마 2는 소수 두 번째짜리까지만 나타내 달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렌트 인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0까지 이 정수를 무작위적으로 이제 추출을 하고 3,3 3x3 어레이를 생성해 달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numpy 어레이 차원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shape 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생성된 것이 이제 3x4 어레이인데, 이 shape를 확인해 보면 3,4가 출력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ndim은 데이터의 최고 차원이 몇 차원인지, 사이즈는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d타입은 구성 요소의 타입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ndim 최고 차원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요소의 총 개수는 3 곱하기 4 12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정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시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umpy 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레이를 선언할 때 1차원으로 설정하고 싶으면 브래킷이 하나인 리스트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고, 2차원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즉 리스트를 2중으로 넣어주면 되고, 3차원은 리스트를 3중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즉 이 큰 리스트에 이 2차원 요소가 이렇게 2개를 들어간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와 같이 선언을 해서 어레이 차원을 나타내는 shape을 출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차원 요소는 가장 단순한 숫자이고, 2차원 요소부터는 한 차원 낮은 어레이입니다. 각 차원의 shape 출력 예시는 이제 다음과 같고, 여기서 보면 왼쪽 요소로 갈수록 차원이 높은 요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즉 인덱스가 작은 요소일수록 그 요소는 차원이 큰 요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A에서는 지금 1, 2, 3, 4, 5의 그냥 단순한 일렬로 나열된 이제 리스트 어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건 그냥 단순한 1, 2, 3, 4, 5
일렬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걸 이젠 1차원이라고 하는데, B에서는 지금 이 일렬로 나열된 이 수가 하나로 브래킷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요소로 묶여져 있고, 이게 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6개 요소가 한 개 있다는 의미로 2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브래킷이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5개가 그냥 일렬로 나열된 1차원 배열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2, 1, 4, 5, 3, 7 이 6개의 숫자의 배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1, 0, 1, 0, 1, 0. 그래서 이 1 곱하기 6개의 이 배열이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by 6 어레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으로 이제 쉐이프로 출력을 했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D는 여기서 당연히 3개의 요소들이 하나로 한 묶음을 뭉쳐서 이게 두 묶음이 있다는 뜻이므로 2,3, 즉 2by 3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는 이 3by 3 어레이가 요소가 2개로 묶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3by 3이 2개 있으므로 2, 3, 3 차원으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3by 3이 2개, 그리고 이 3by 3에서는 3개의 배열이 큰 덩어리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덱스,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즉 지금 이 튜플에서 인덱스가 제일 작은 건 0, 그 다음에 1, 2 이 순으로 가는데, 이 인덱스가 제일 작은 0이 참조하는 이 숫자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차원이 제일 높은 차원이 요소 개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차원 어레이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요소는 2차원입니다. 이 2차원이 2개가 있으므로 지금 이 2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0, 제일 작은 인덱스가 참조하는 이 2라는 값은 지금 2차원 요소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1은 이제 이 작은 요소가 뭉쳐져 있는 이 1차원 어레이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어레이 안에 있는 요소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가리키는 차원 인덱스가 높아질수록 그 요소의 차원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는 길이가 C인 1차원 배열이 B개가 있고, 그리고 B, C 차원의 배열이 A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기본적인 파이썬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넘파이만이 특별한 슬라이싱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원 이상의 어레이에서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로 가지고 더 편하게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좌표를 사용함으로써 더 직관적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면 지금 이제 이러한 3x5 이제 어레이를 생성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로 이제 나타내었고, 지금 행에 대한 인덱스는 0, 1, 2고 열에 대한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에 대한 지금 이제 이걸 이걸 x2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x2 0,0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 0, 그 다음에 열 0,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3. 그래서 3이 이젠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 콜론 그 다음에 컴마 2라면 이 행에 이젠 1 콜론이라고 하면 1부터 끝까지, 즉 1, 2 영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는 이 가운데 있는 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4, 3 이렇게 포함이 되므로 4, 3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콜론, 1 콜론이면 행에서 1부터 전체, 열에서 1부터 전체, 즉 이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 13, 그 다음에 0, 3, 4, 7 이렇게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리쉐입은 어레이 차원을 바꿔줄 때 유용한 메서드입니다. 인풋을 튜플로 넣어서 원하는 차원을 바꿔줍니다. 참고로 하나의 요소만 -1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형태 변형시켜준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리쉐입의 2,5로 이제 즉 2x5 어레이로 바꿔줘라, 이제 이런 표시인데, 만약에 reshape -1,5로 써도 자동으로 이 1에 2가 계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그래서 계산하기 되게 어려울 때는 이 5하고 나머지를 -1로 함으로써 자동으로 계산하게 함으로써 빨리 이 코드를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oncatenate는 서로 다른 두 넘파이 어레이끼리 병합하여 하나의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1차원은 1로 늘어나도록 병합이 됩니다. 그러나 2차원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각각 길이가 4인 1차원 어레이로 이제 생성이 각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x, y 해가지고 x 0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8개 이 개수가 8개이고 1차원 어레이가 생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2차원으로 바꿨습니다. 1,4. 근데 이제 x 0과 1로 했을 때 여기서는 2x4, 여기서는 1x8로 바뀌었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는 2, 5, 7, 1 이렇게 되었고, y는 4, 8, 2, 0 각각 사이즈는 1,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is equal 0은 이 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shape에서 지금 이 왼쪽 숫자는 0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 숫자는 1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0에서 이 axis 0에서
이 concatenate을 수행하라고 했을 때 이 죄송합니다. 이 콤마 사이의 어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 차원이 이제 concatenate이 됐을 때 이 차원이 이제 병합함으로써 차원이 이제 늘어났는데 어떤 차원을 늘어나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s 0이면은 0 인덱스에 해당하는 차원이 늘어나도록 병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 4 즉 이 4가 되도록 병합이 되라. 즉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제 병합이 되라. 긴 길이의 변이 이제 합쳐지도록 병합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x 1이면은 여기에 이 쉐이프, 이 차원 튜플에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차원이 늘어나도록 병합이 이루어져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 더하기 4, 그래서 1,8 1/8 어레이가 생성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concatenate 병합을 할 때 조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하나 더 들었는데 2/3 어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xs 0으로 하면은 지금 2,3이므로 이쪽 차원이 증가해야 하므로 2 더하기 2,3 4,3으로 이제 병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병합이 된 것이고, 그 다음 xs 1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1에 해당하는 차원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2,3 더하기 3 2,6 차원으로 커져야 되므로 이젠 양옆으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나의 numpy 어레이를 여러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x 0, 이제 인덱스 3, 그래서 이 0에 지금 차원에서 지금 0 인덱스라고 하면은 차원이 큰 요소의 개수를 의미하죠. 즉 지금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x 0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xs 1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일 작은 차원인 숫자가 이렇게 일렬로 계속 오른쪽으로 추가되면서 쌓이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큰 차원이 이젠 이렇게 해서 아래로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차원이 이젠 인덱스 0이 그 제일 큰 차원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엑시스 0를 나타내고 이게 엑시스 1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잘 수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덱스가 3이므로 지금 18인데 이 전까지를 쪼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엑시스 1에 1, 4면은 인덱스 1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인덱스 4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numpy 연산입니다. numpy 연산은 크게 차원이 똑같은 어레이 사이의 연산,
차원이 다른 어레이 사이 연산이 있습니다. 그중 후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넘파의 차원이 다른 어레이 사이의 연산을 지원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레이와 스칼라 연산입니다. 이 둘 사이의 연산은 간단합니다. 스칼라에 해당하는 값을 어레이 각 요소에 모두 더해줍니다. 되게 원리가 간단하므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레이와 1차원 어레이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0,1, 0,1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더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이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모두 0이 더해져서 이렇게 그대로고, 이 짝수 번째 열은 1씩 더해져서 6, 2, 3, 3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1은 0, 1을 더해줬을 때는 근데 이젠 2바이 2죠. 여기는 1바이 4고 1바이 3에는 이 1바이 4의 이 요소로 쪼개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2바이 1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2바이 1로 요소들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이 이 어레이끼리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다 0이 더해지는 거고 두 번째 행이 다 1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3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n, n,1 이 두 어레이의 연산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행은 0이 더해져서 이 행이 그대로 모았고, 두 번째 이 10씩 또 더해져서 두 번째 행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같은 어레이 사이의 연산은 같은 위치의 요소들끼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쉬운 원리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펑션입니다. 0부터 9까지 해서 5바이 2 어레이를 생성했다고 했을 때 그냥 썸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성분의 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5, 그 다음에 민으로 하면 0, 최대값으로 하면 9, 평균으로 하면 4.5, 표준편차로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엑시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차원별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엑시스 0이다 라고 하면 먼저 어떤 방향으로 더해질까요? 저희가 이제 2차원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엑시스 0, 즉 여기 인덱스 0을 가리키는 게 지금 큰 차원의 어레이의 개수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차원 어레이 개수이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x 0으로 했을 때 지금 2차원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게 전에 엑시스 0이라고 했고 여기가 엑시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엑시스 0이 이 방향으로 정사형 하듯이 계속 일렬로 쭉 더해져서 이 2차원 어레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그래서 20이 나온 것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25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엑시스 1로 했을 때는 지금 이 작은 차원을 가리키는데 엑시스 0이 지금 방향이 지금 쌓여가는 방향이 이렇게 방향으로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0 더하기 1 그러면 1, 2 더하기 3 그러면 5,
이제 쭉 이 방향으로 더해져서 9, 13, 17. 그래서 159, 13, 17, 159, 13, 1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sum 함수를 잘 다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sum 함수, min 함수, max 함수, min 함수, 표준 편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이제 3, 3, 3 어레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x가 이 하나의 어레이에 이 3 곱하기 3 어레이가 3개 있는 이 어레이를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axis 0에 대해서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조금 좀 알기 쉽게 좀 입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1, 0 그 다음에 1, 0, 1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조금 그림이 조금 어지러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3차원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일 작은 차원인 이 숫자가 쌓여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1차원 어레이가 쌓여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2x2 아니 3x3 2차원 평면이 이제 쌓여나가는 방향은 이 아래 방향이 되겠죠. 이게 엑시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차원이 쌓여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엑시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 죄송합니다. 엑시스 2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시스 0에 대해서 이제 썸을 이루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의 같은 위치끼리 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엑시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이 이루어집니다. 즉 1 더하기 0 더하기 1 0 더하기 1 더하기 0 1 더하기 0 더하기 1 그래서 2, 1, 2가 생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평면에서 0 더하기 1 더하기 0 1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0 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더해져서 1, 1, 1 즉 이 결과가 지금 같게 나왔죠. 그래서 이 엑시스 1 방향으로 이제 더해짐을 할 수 있고 엑시스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사용하듯이 이제 더해지면은 2, 1, 2 0, 1, 1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1, 2, 2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정사하듯이 더해주면 1, 1, 1 그래서 이 결과와 같이 이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 방향을 방향 설정에 대한 감을 잘 잡으면은 sum 함수든 어떤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에 대해 연산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9까지의 어레이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4보다 작은 이 요소들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불링을 한 것을 이 X에 넣어줘서 인덱싱을 해주면 이렇게 4보다 작은 요소들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X가 4보다 작다라는 연산을 해줬을 때 이게 각각 모든 요소에 다 적용이 되어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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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모든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X에 적용이 돼서 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트리에 해당하는 값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7보다 큰 요소들만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싶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가 1인 이 요소들에 대해서 연산을 이 요소들에 대해서만 연산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씩 빼는 것이므로 0022446688 이렇게 어레이가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로 벡터 내적 값을 이제 구해보자면 이제 길이가 3인 1차원 어레이를 각각 생성하고 이게 지금 내적의 공식이라고 본다면 즉 요소들끼리 곱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끼리 곱해서 모든 값의 합을 이제 내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x와 y를 곱해서 4, 12, 21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모두 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37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같이 37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numpy 어레이에 이렇게 이미 내적 값을 구하는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이런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s, y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37이라는 숫자를 출력해 줍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